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에 부쩍 급증하고 있는 두 가지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처법,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환이 무엇인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늘어나고 있는 두 가지 질병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줄어든, 아니 아예 없어진 질병들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부쩍 줄어든 감염성 질환, 먼저 감기죠. 마스크를 쓰고 위생이 굉장히 강화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감기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제 감기 환자들로 인해서 진료실이 대기하는 환자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인플루엔자 독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검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코 쪽으로 스왑을 넣어서 바이러스 분비물을 채취해서 양성인지 염성인지를 보는 검사들을 하루에도 몇 건에서 많게는 10건까지도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엔 거의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다른 병원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검사를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면서 호흡기 감염에 대한 주의성이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늘어난 두 가지 감염성 질환이 있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 작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감염이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늘어났던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들이 이번에도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이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 알레르기 질환이나 기관지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최근에 늘어난 두 가지 질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염입니다. 장염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성 장염이 굉장히 많은데 식중독과는 다르죠. 식중독은 음식 자체에 부패 과정이나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장염에 걸리고 배앓이를 하고 구토설사 등을 호소하는데, 바이러스성 장염은 계감염, 그러니까 해당 부위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부위를 먹었느냐,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부위를 먹었더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면역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증상이 발현되고 안 발현되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식중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먹었는데도 다른 사람도 괜찮은 나만 이상해 바이러스성 장염일 수 있습니다.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구역, 구토, 복통, 설사. 설사를 하루에 6번에서 8번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탈수가 굉장히 심해져서 병원에 와서 수액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늘어난 장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소화불량 증세가 많이 동반이 됩니다. 장염의 결과로서 소화불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화불량 자체가 장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화불량이 된 이유는 굉장히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활동량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 다음에 수면도 굉장히 줄어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스트레스 풀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드시죠. 과식하시죠. 그래서 소화불량 증세가 있으면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장 내에 있는 세균수포를 파괴하고 장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장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살펴보면 어떤 분들이 있느냐, 과식하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겹친 데다가 스트레스 자체로 몸이 약해진데 스트레스 때문에 또 많이 먹고 과식을 하고 나니까 또 소화불량이 되고 장염이 되고 더 이렇게 몸이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수면과 운동이 부족한 사람, 특히 많이 걷지 않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소화불량이기 때문에 소화제를 드시는 게 필요하고 장을 좀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장내 세균을 이제 감소시키는 항생제를 먹을 수 있는데, 지사제를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다 빠져나온 상황에서는 지사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직까지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태에서 지사제를 먹으면 오히려 장점막의 손상이나 장염이 더 오래가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겠죠. 지사제는 이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걸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염이 오래 가다 보면 장누수 증후군, 장점막에 투과성이 올라가면서 장점막에 마치 이렇게 이게 구멍이 난 것처럼 장점막으로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장누수 증후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가면역성 질환의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피부 발진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충분하게 일단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하면서 변비나 장점막에 여러 가지 염증을 주는 유해균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맞는 프리바이오틱스처럼 장내에 있는 유익균을 늘릴 수 있는 보조 영양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화효소가 충분한 음식을 드시면서 많이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치나 된장이나 우리 주변에 소화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들을 충분히 드셔주십시오. 걸리고 나면 빨리 주치의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를 조금 늦췄다가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최근 부쩍 늘어난 감염성 질환은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한 4, 5년 전부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50대 이상, 60대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은 20대, 30대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20대, 30대가 와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 기다렸다 맞자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20대, 30대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 대상포진 다 아시다시피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기회감염입니다. 기회감염이란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정상일 때는 활동을 못하고 있다. 면역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바이러스가 다시 리액티베이션, 재활성화되면서 나온다는 거. 신경절에 숨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전환되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떤 문제는 뭐냐면 두더더기와 헷갈려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드시라고 하는데 두더더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치료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 두더기가 자주 나시는 분들도 이전 두더기가 약간 양상이 다르다, 아니면 항히스타민제를 드셨을 때 반응이 느리다, 그럴 때는 대상포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경전을 타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자 모양 아니면 띠 모양의 수포성, 그러니까 물집 같은 게 있는 발진이죠. 근데 수포성 발진 없는 통증으로만 오기도 합니다. 신경통 같은 게 있는데 발진이 없어. 그래 이게 뭐지? 그냥 두통인가 통증인가 그러다가 또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전하고 조금 다른 양상의 통증이 있으면 일단은 주치의하고 상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잘 걸리는지 보면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최근에 식사가 굉장히 부실한 분들,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년 여성분들 중에서 저체중이면서 평소에 이렇게 소화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 아무래도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니까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어떤 결혈 상태에 있게 됩니다. 운동이 부족해서 근육량이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반복적으로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상포진 걸리고 나면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서 일어나는 빈도를 줄이고 강도를 낮추라고 하는데 뭐 3개월, 4개월마다 계속 걸리니까 맞을 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들의 면역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상포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니까 커다란 질병 가능성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의심되면 일단은 후유증 안 남겨야 되겠죠. 특히 얼굴 부위에 있는 대상포진들은 신경통이라든지 눈 쪽으로 가서 시력의 자각까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몸통이 생긴 게 온몸으로 퍼져서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때 조기 복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두드러기 같은 게 생겼는데 이게 두드러기인지 대상포진인지 모르겠다 하면 빨리 주치의한테 가서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트레스가 많다, 몸의 컨디션 나쁘다, 내 몸이 위기상황이죠. 그때는 더욱더 방어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주치의하고 긴밀히 연락을 하셔서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쉬고 좀 더 내려놓고 걱정이나 생각, 스트레스를 조금 더 줄이십시오. 생각 중지 훈련 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535 심호흡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고 30분만 더 주무십시오. 그리고 비타민 A, C, E, 황산화 비타민이죠. 아연, 셀레늄, 그리고 몸에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비타민 B 정도는 내가 지금 위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선택적으로 잘 복용하시는 것도, 예방적으로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면역은 신과 활력이 있는 균형 잡힌 삶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끊임없이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그런 일상을 누리시면서 두 가지 감염 질환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